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9월 15일 일요일이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금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다음 주 월, 화, 수는 우리 휴장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추석 연휴이고 휴장이고요. 금양이 이제 목요일장부터 다시 개장이 됩니다. 금양이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 이제 앞으로 금양을 어떻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금양이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유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기장 공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SM랩 상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뭐 유증이다, 기장 공장이다, SM랩 상장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 많은데, 사실 지금 금양의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야 한다. 음.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금양이 뭐 인도 MOU나 또 여러 가지 주가가 오를 만한 이런 이슈와 재료들을 좀 내는데도 불구하고 금양의 주가는 변동도 없었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섹터 자체의 흐름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 섹터 자체가 흐름이 살아나려면 저는 우리 추석 때 이제 발표가 될 이 추석기 끝나고 현재 우리가 다시 개장이 되는 그날 이 발표가 될 이 금리 인하에 있다고 봐요.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야 하고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좀 바라봐야 분석을 해 나가면서 이 금양을 볼 만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드리는 것처럼 이 글로벌 증시도 봐야 하고 흐름들, 이 섹터의 흐름들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금양이 어떤 또 내용들이 나오는가, 어떤 재료가 터질까, 계약은 될까, 유증은 왜 했을까. 우리가 참 볼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글로벌 증시 흐름들을 좀 보자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추석 전에 일주일간 주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봉이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 마감을 정말 오랜만에 했거든요. 이제 거의 뭐 최근에 중간중간 양봉 마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런 하락 추세에서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이 뭐 금양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자체가 좀 동반적으로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은 바로 금리 인하인데 이 금리 인하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때 이 0.25bp를 인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인하죠.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때 이후로 그죠. 코로나 이전 이후로 거의 3,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건데 이미 유럽에서는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0.25bp가 아니라 0.5bp에 대한 대폭 인하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 0.5bp에 대한 확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성장주 중심으로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까지 이 반도체나 AI 쪽 이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거의 최근 1년 동안은 거의 주도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AI와 반도체가 갈 때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미국이나 이런 북미에서는 이런 전기차나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가가 막 하향 추세를 겪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데 참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작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냥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아직까지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4,000원대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건 분명 과열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저기서 참 선동을 좀 해 나가면서 이 금양에 대한 주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선동을 해 나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점에서도 충분히 매도할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왜 못 올라가는지 아세요?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질 않아서. 이게 만약에 금양의 주가를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수익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아마 이런 가격대에서 계속 변동폭을 좀 반복해 나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가는 방어를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팔질 않으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힘들마저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주가가 최근에 이 저점 있죠? 이 저점, 이런 저점을 이탈하는 최근 며칠간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나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주가가 살짝 반등을 할 때마다 개인들은 지금까지 하락을 했던 공포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만 반등이 나와도 이 매도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양에서 지금 최근에 8천억 유상증자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8천억 유상증자가 결국 주주 배정으로 했단 말이죠. 자, 주주 배정으로 했다라는 건 주주들한테 우리 돈 좀 꺼달라는 거, 약간 꺼달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의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8천억을 주주 배정을 해서 얘네들이 될 거라고 절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주관사를 봐야 합니다. 주관사가 결국 그 세네 가지 주관사 중에 이 BNK 주관사가 있는데, 이 BNK 투자증권이 이 유상증자를 이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보는 그런 상당히 유명한 투자증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참여를 했을까요? 물론 아직 오피셜한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최근에 나왔던 이 8천억 정도의 유상증자의 내용은 그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관사도 그대로 나와서 얘네들이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냐면 아마도 주가를 이런 식으로 더 내리면서요. 개인들의 이 매도 물량을 계속 유혹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띄우느냐? 바로 이 SM랩 상장에 대한 이슈를 띄울 겁니다. 이게 상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또다시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이 유중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여기서 무조건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또 물량을 언제 털지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 주가를 한번 띄우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이 앞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또 뭐예요?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면서 그리고 기장 공장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부분에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현재 생산 설비에 대한 입고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0월에 시험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170에 대한 양산이 들어가고 내년 6월에는 469에 대한 양산이 들어갑니다. 아직 2차 전지로 매출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계약이 한 건만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다시 한번 금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예전에 이렇게 상승을 미친 듯이 보여줬던 이때의 금양을 잊어라. 이제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딱 이 그림만을 보고서 얘네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때 저항대를 맞는 구간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대응과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가격이 48,500원이죠. 여기서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아마 신규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수익이 그래도 꽤 크게 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주주님들은 대부분 평단가를 윗구간에서 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의 평단가가 대략 한 이 정도쯤에 엄청나게 10만 원 언저리에서 엄청나게 매도벽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으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양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상승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점이 왔을 때 이 비중을 줄여나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 추석 기간 동안 분명 우리나라 장은 쉬지만 월, 화, 수 미국 장은 열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다시 또 뜨는 테마주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해리스 관련주와 이 트럼프 관련주죠. 해리스가 최근에 토론에서 트럼프를 압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해리스 관련된 섹터들도 제가 미국장을 좀 분석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이런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토론이 또 10월에 있거든요. 그럼 9월에서 10월 대략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금양에 대한 정보들, 금양에 대한 타점, 금양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보들도 저 박프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테니까 금양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희 금양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 9월 남은 9월 그리고 10월 달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테마 관련주들을 제가 좀 추석 기간 동안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금양에 대한 앞으로 이런 고점 신호가 뜨고 금양의 속보들, 금양의 정보들을 제가 또 시장의 브리핑을 그리고 타점을 제가 장 중에라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양 제가 추석에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지금 뭐 정보 알려드리고 영상 찍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금양이라고 문자 더 남기시면 앞으로 금양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부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결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 네, 금양이 좋아서 내가 금양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 금양에 돈 넣으면 내가 돈 벌 줄 알고 지금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수익을 보기 위한 건 결국 이 타점이란 게 중요한 거고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금양에 대해서 이끌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추석 연휴 이후 혹은 추석에도 다시 한번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